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오늘도 강원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35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지역별 낮 최고 기온은 춘천 36.1도, 화천 35.9도, 횡성 35.8도, 원주가 34.2도를 기록했습니다. 밤에도 도내 곳곳에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사이 영서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지만 폭염의 기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강원도가 남북 스포츠 교류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의식이 불분명하고 단순 스포츠 교류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재규 기자입니다. 2007년 4월 북한 태권도 시범단이 춘천에서 시범 공연을 합니다. 남북 태권도 교류 차원에서 춘천을 찾았던 북한 장웅 IOC 위원은 강원도가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평창은 우리 민족의 특성 있는 것만큼 정교한 유치 활동을 하고 있다. 맵시 있고 정교한 유치 활동을 잘하고 있다. 11년 뒤 평창에서는 동계올림픽이 열렸습니다. 특히 북한 선수들과 응원단, 예술단이 올림픽에 참가하며 얼어붙었던 남북 관계를 푸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남북 스포츠 교류의 선두주자였던 강원도가 최근 그 위치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남북 스포츠 교류 사업에 다른 지자체들이 뛰어들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원도의 스포츠 교류 정책을 재점검해야 할 때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단순한 스포츠 교류만을 가지고는 앞으로 지속적인 어떤 남북 간의 협력을 끌어내기는 뭔가 부족하다 하는 거죠. 남북이 함께하는 것에만 올인할 것이 아니라 강원도민들이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어떤 남북체육교류만 보면은 과연 이게 강원도를 위해서 어떤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건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남북 스포츠 협력 모델을 만드는 등 중장기 목표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이 추진되는 곳마다 주민들과 큰 마찰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기가 까다로워졌지만 여전히 혐오시설로 인식되면서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민원발전소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횡성의 한 농촌마을, 동네 한가운데 있던 논가밭이 흙으로 메워졌습니다. 16,000제곱미터 부지에 1,50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서려는 것인데 그 앞에 이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가 사업을 허가한 것입니다.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를 못 받고 있으니까 도로에서도 거의 붙어있는 상태고 민가에서도 거의 붙어있는 상태인데 사업부지가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횡성의 또 다른 농촌마을도 태양광 발전소 건립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곳곳에 현수막을 붙이고 서명 운동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만 벌써 두 번째, 기존에 설치된 발전소 때문에 이미 비 피해를 경험한 터라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거셉니다. 근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니까 우리도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면 동네 사람들이 뭉쳐서 힘으로 하면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처럼 태양광 발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농촌마을 곳곳마다 어김없이 주민들과 심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땅값이 저렴한 농촌과 산지로 몰리고 있는데 반대 이유는 재해 위험과 경관훼손, 비 반사에 따른 피해 등이 대부분입니다. 개발행위 조례 개정과 환경 영향평가 강화로 진입장벽을 높이고 있지만 주민 동의 없이도 허가를 받을 수 있어 마찰이 생기는 것입니다. 태양광은 100% 반대예요. 전체가 다 반대하시니까 저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법을 지킬 수도 없고 동네 사람을 무시할 수도 없고. 지난해부터 도내에 1000kW 이상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 건수는 300건에 달합니다. 국내 발전량 중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10%도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분별 없는 발전소 건설이 갈등만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예비 귀농인이 임시로 지내면서 귀농을 준비하는 귀농인의 집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빈집을 수리해 활용하는 건데
수요는 많지만 마땅한 집을 구할 수가 없어 사업 확대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양양 읍내에서 차로 15분 정도 떨어진 양양군 현북면 명지리. 전면 유리벽이 멋스러운 한옥주택에 들어서자 생활하기 편한 입식으로 꾸며진 내부 공간이 나타납니다. 귀농 귀촌을 원하는 도시민은 한 달 기준 20만 원 정도만 내면 이곳에 머물면서 영동 교육을 받거나 농지 현황 등을 알아보며 귀농 귀촌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성급하게 귀농 귀촌했다가 정착에 실패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두 번 내려와서는 그냥 보고 올라가기 바쁘니까 한두 군데만 보기가 여기서 계속 있으면서 정말 더 알아보고 확실히 더 알아보고자. 집주인은 낡은 집을 고치고 도시민들이 사용하게 함으로써 관리가 수월한 장점이 있습니다. 비워놓는 것보다는 훨씬 좋죠. 훨씬 좋죠. 사람이 와서 또 휴양할 겸 또 귀농인들도 와서 또 머물다 갈 수도 있고 좋죠. 강원도 동해안에서는 양양군만 유일하게 귀농 귀촌 수요에 대응하는 귀농인의 집과 농촌 체험 장소 4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간에 머무르면서 최소 1주에서 최대 4주까지 머무르면서 영농 기술을 배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과 경작지 조성 등 탐색 기간 동안 편의 제공하여서 귀농귀촌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시행을 검토하고 있지만 마땅한 빈집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3천만 원 정도 집수리비 지원을 받은 뒤 5년간 집을 빌려줘야 하다 보니 선뜻 참여하는 집주인이 많지 않습니다. 빈집 대신 임시주택을 새로 짓는 방안도 있지만 한정된 예산에서 진행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완전 폐허적 수준이기 때문에 수리하는 비용 3천만 원 갖고는 도저히 수리 못할 정도로 그런 집. 한 해 귀농귀촌인이 50만 명을 넘어서고 지역별 맞춤형 지원 정책에 대한 수요도 커지는 가운데 귀농인의 집 확대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도내에서 7명이 숨지는 등 순환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5시 반쯤 인제군 내린천에서 58살 이모 씨가 물에 빠져 숨졌고 이보다 2시간 전쯤 홍천에서 낚시를 하던 50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제도 고성과 홍천, 정선에서 5명이 순환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까지 도내 순환사고 사망자는 43명으로 예년 같은 기간보다 53% 급증했습니다.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이자 불교개혁운동가였던 만해스님을 기리기 위한 만해축전이 오는 14일까지 인제 백담사 만해마을 일대에서 열립니다. 오늘 열린 만해대상 시상식에서는 평화부문에서 대만 불교단체인 자제공덕회가, 실천부문은 조병국 홀트아동병원 명예원장이, 문예부문은 최승범 전북대 명예교수와 브루스 풀턴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 교수가 각각 수상했습니다. 강원도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강화하고 있지만 정작 마련된 일자리보다 신청 청년 수가 적은 미달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청년 한 명당 1년에 2,4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지역 정착 지원 사업에 도내 161개 업체가 신청해 408명의 정규직 채용 의사를 밝혔지만 지난 10일 모집 마감한 결과 신청자가 180명에 불과했습니다. 강원도는 접수 기간을 오는 17일까지 일주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신청서를 제출한 청년의 경우 2021년까지 관리해 원하는 사업장과 지속적으로 연결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했다 적발되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지난주부터 시행된 소방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된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를 하거나 소방차의 진입을 막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소화전과 송수구, 무선통신설비 접속단자 주변에 주정차를 했을 때도 승용차 기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주정차된 차량들은 긴급히 견인될 수 있습니다. 강원FC가 송경석 감독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김병수 전력강화부장을 신임감독으로 선임했습니다. 후반기 8경기에서 1승에 그치는 등 부진을 겪고 있는 강원FC는 홍천 출신으로 영남대학교와 이랜드FC 감독을 역임한 김병수 전력강화부장을 신임감독으로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병수 신임감독은 오는 15일 전남 드래곤즈와의 경기부터 팀을 맡게 됐습니다.
다음 달부터 경춘선 전철의 자전거 휴대승차가 주말과 휴일에만 가능해집니다. 그동안 경춘선에서는 평일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한 모든 요일에 자전거를 갖고 탈 수 있었습니다. 포레일은 지난해 자전거 관련 사고가 11건, 민원은 하루 평균 8.3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전철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0% 이상이 평일 자전거 휴대승차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주와 삼척 중앙시장이 중소기업 벤처기업부가 주장하는 청년상인 육성사업 분야에 선정됐습니다. 강원도는 국비 14억 원을 확보해 시장 내부에 복합 청년몰을 조성하고 청년들의 창업교육과 점포체험, 임차료와 상점 인테리어 비용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이 끝난 후에도 지원 단절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마케팅과 메뉴 개발, 협동조합 구성 등을 할 수 있는 청년몰 활성화 사업도 추진합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이 이뤄집니다. 강원도와 원주지방환경청은 내일부터 오는 17일까지 강릉과 철원, 횡성 지역의 상수원 보호구역 내 불법 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